트럼프가 2020년 대통령 선거까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기다릴 수 있다. 미국 3대 지수가 1% 넘게 빠지고 있죠. 미중 무역 협상을 2020년까지 미룰 수 있다라는 발언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빠진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트럼프의 입에서 번복한다라고 하면 다시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냥 침묵한다라고 하면은 급락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하반 경직 이렇게 흐르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퀀트 프로그램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 밑꼬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퀀트 프로그램 알고리즘은 이게 니케이 225 지수 선물 차트인데 23,000이 무너지면서 쭉 밑으로 흘렀어요. 손절이 거듭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을 밑에서 잡아가지고 23,000 지지저항 공방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밑꼬리가 나왔을 때는 일정 부분 잡아서 판매 이후에 일정 부분 시간을 조절하는 부분들, 여기서 이제 이슈가 있으면은 일정 부분 쭉 올라가지만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계속 흐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환율 시장에서 이게 달러당 위안 차트인데 달러당 위안이 급속도로 7.0888 위안까지 흘렀죠. 손절 물량들을 받아서 여기서 헤지펀드가 프로그램 알고리즘으로 누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매물 소화 과정이 된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30분 봉도 보시고 30분 봉 단기로 보는 부분들이고 일봉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니케이 지수로 23,000포인트가 졌다가 달러당 위안이 위로 윗꼬리가 쫙 올라갔을 때, 그리고 S&P 다우 나스닥에서 이런 밑꼬리들, 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전 세계 프로그래마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합 인포맥스 뉴스에서 트럼프 중과 무역 합의 대선 이후에 나올 수도 다우 선물 약세다. 근데 트럼프는 말을 또 긴가민가 하면서 이걸 바꾸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이야기인지 지켜봐야 돼요. 일정 부분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달러당 위안의 윗꼬리, 지수의 밑꼬리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또 2020년 대선 이후가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 좀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또 빠진 부분에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노름이다 라고. UBS 글로벌 PMI 수출 주문 증가 속임수 같다. 글로벌 타임즈 미 무역 협상 뒷걸음질, 중국 최악 시나리오도 오랫동안 대비하고 있다. 중국 관영의 언론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뒷걸음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도 오랫동안 대비해온 만큼 중국의 스탠스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미 국채 가격이죠. 트럼프 발언 무역 우려 증폭으로 상승했다. 주식은 급락하고 국채 가격은 상승했다.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면 이 부분이 또 역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요일 지표가 실업률과 논판, 비농업 고용자 수 지표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그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거기서 변동성이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럴 때 이제 큰 수익을 제가 올리는 자리들이죠. 이 연합 인포맥스 메인에서 뭐 허창수 회장, GS 허창수 15년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 건들락 미 증시 다음 침체 때 박살 날 것이다.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건들락은 미국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가 투자에게 그 어느 때보다 쉬운 한 해였다며 다트를 던지기만 하면 당신은 15에서 20%의 수익률은 올렸을 것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그랬다. 한 주체가 큰 물량을 그냥 집어 던진다라고 했을 때 그 밑에 받아주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수익 실현에 나선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프로그램 매매의 특징이죠. 프로그램 알고리즘.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일본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펀더멘탈 대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건들락도
다음 주째 때 박살날 것이다. 국내 같은 경우 3분기 성장률이 0.4%다 라고 하고 GDP 디플레이터가 20년 만에 최저다. IMF 이후 최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나라 경제가 개판이다. 디플레이션 초입이라 그래요. 소비가 살아날 수가 없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리고 생산이 저하되고 최저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수출이 일정 부분 줄어들면서 이게 미국이나 중국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이게 반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디플레이션, 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소비가 줄고, 그 다음에 생산조차도 늘어나지 않는다.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D의 공포, 그러한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디플레다.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 부분이죠. 3분기 물가가 20년 내 최대 폭의 하락을 하고 있다. 한국 경기가 바닥을 쳤지만 회복은 더디고 있다. 편의점 풀타임 일자리 4만 개가 사라졌다. 며칠 일하면 주휴 수당이라는 부분들이 붙어서 그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점의 점주들이 그거를 줄 수가 없죠. 그런 주휴수당을 주지 못하게끔 그 법정 노동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다. 파트타임으로 4시간이나 6시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한 주에 몇 시간씩 그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만 남아있다. 굉장히 경기가 개판이다. 개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팍스넷 같은 경우 금일 또 급락을 했죠. 금일 17.75% 급락을 했고, 시장은 안 좋은데 각 종목별로 많이 빠진 부분들의 반등도 있었고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한데, 명일 정도의 좀 급락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관이 손을 놓는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사지 않고 기관이 손을 놓는다,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 대주주 권한이 확대가 되죠. 분명히 지금까지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지켜보면서 하락하면 신용을 쓰신 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대주주 배당을 포기하는 분들이 큰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면은 종목별로 개별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하락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증시는 대주주 권한 확대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성우 투자하십시오.